새 보이지 않는 아이, 그가 호남 무술 챔피언인 줄 모르고 그를 조롱했다. 이제 그를 쳐다보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것이다. 김민수는 고개 숙인 채 한국고등학교 복도를 걸어갔다. 15살에 그는 관심을 끄는 것이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그의 마른 체격, 평균 이하의 키, 거대한 검은 뿔테 안경은 그를 쉬운 표적으로 만들었다. 이 새로운 학교에 온 지 겨우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모든 비상구, 가장 붐비지 않는 화장실, 휴식 시간 동안 사라질 수 있는 구석을 정신적으로 분류했다. 한국고등학교는 2년 만에 그의 세 번째 학교였다.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호남 무술 코치로 국제 토너먼트에서 자신의 파이터들을 따라 끊임없이 여행했고 김민수는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 학교의 누구도 몰랐던 것은 연약하고 중요하지 않은 아이의 외모 뒤에 국내외 대회에서 인상적인 승리 기록을 가진 주니어 MMA 챔피언이 숨어 있다는 것이었다. 김민수가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한 약속 때문에 비밀로 유지한 것. 진정한 파이터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만 싸운다. 야, 너 새로운 녀석, 또 길을 잃었냐? 안경잡이? 한국고등학교의 공포인 박철수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의 옆에는 그의 때려야 뗄 수 없는 부하인 최영수와 마른 체형의 이태준이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을 들은 것처럼 웃었다. 김민수는 심호흡을 하고 계속 걸어갔다. 그는 역사 수업에 가서 맨 뒷줄에 앉아 늘 하던 대로 보이지 않게 되어야 했다. 야, 난쟁이. 박철수가 그의 길을 막으며 주장했다. 눈이 멀었을 뿐만 아니라 귀도 멀었냐? 김민수는 그와 교실 문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을 만큼만 살짝 고개를 들었다. 10m. 박철수가 길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는 너무 멀다. 수업에 가고 싶을 뿐이야. 김민수가 안경을 고쳐 쓰며 중얼거렸다. 뭐라고 했어? 안 들려. 박철수가 더 가까이 다가와 의도적으로 그의 개인 공간을 침범했다. 싸구려 향수와 담배 냄새가 섞여 있었다. 다시 말해줄 수 있어? 아니면 네가 병처럼 두꺼운 안경이 필요한 것처럼 내 귀를 빌려줘야 할까? 더 많은 웃음. 몇몇 학생들이 멈춰서서 그들을 중심으로 작은 원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김민수는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전투 상황에서 그의 아버지는 항상 침착함을 유지하고 심호흡을 하고 상대를 평가하라고 가르쳤다. 박철수는 키가 컸고 아마도 그보다 20kg 더 나갈 것이지만 그의 자세는 그가 어떤 종류의 싸움에서도 정식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 단 한 번의 움직임, 그를 쓰러뜨리는 대필요한 전부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아니다. 수업에 가야 해. 김민수가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말하며 깡패를 피하려고 했다. 박철수가 그를 벽으로 밀었다. 특별히 강한 밀기는 아니었지만 김민수의 안경이 코에서 미끄러지기에 충분했다. 새로운 녀석, 여기에는 규칙이 있어. 박철수가 침을 뱉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내가 언제 우리의 대화를 끝낼지 결정한다는 거야. 김민수는 손에서 익숙한 따끔거림, 아드레날린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세 번의 움직임, 그게 필요한 전부다. 다리를 쓸어버리고 팔을 잡고 손목을 비틀면 박철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도 전에 바닥에 쓰러질 것이다. 하지만 약속, 진정한 파이터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만 싸운다. 박철수, 김 선생의 목소리가 긴장을 깨뜨렸다. 또 새로운 아이들을 괴롭히는 거야. 너와 내 친구들 수업에 가. 지금 당장. 박철수는 나중에 특별한 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웃었다. 나중에 보자. 안경잡이. 그가 친구들과 멀어지기 전에 속삭였다. 김민수는 복도가 비워지는 동안 숨을 헐떡이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침내 역사 수업에 들어갔을 때 그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대부분은 무관심했고 일부는 호기심이었으며 몇몇은 가장 아픈 것들, 동정심이었다. 그는 창가 옆 맨 뒷줄에 앉아 공책을 폈다. 관심을 끌지 마. 과정을 끝내. 곧 다른 곳에 있을 거야. 그것은 모든 학교에서 반복되는 만트라였다. 문제는 이번에는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는 도망치고 숨고 자신이 아닌 사람인 척하는 것에 지쳤다. 다음 날들은 비슷한 패턴을 따랐다. 박철수와 그의 친구들은 특히 감시가 소홀한 장소에서 그를 찾는 레이더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체육관 뒤, 체육 수업 후 탈의실, 점심시간 동안 식당, 그들은 작은 굴욕으로 시작했다. 그의 배낭을 숨기고 그의 음식 쟁반을 우연히 엎지르고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곧 인기를 얻은 별명을 붙였다. 그들은 그를 보이지 않는 아이라고 불렀는데 박철수에 따르면 네가 너무 중요하지 않아서 그 웃긴 안경이 없었다면 네가 존재하는지조차 몰랐을 거야. 김민수는 참았다. 항상 참았다.
하지만 매일 밤 아버지가 여행 중일 때 그와 함께 사용하는 작은 아파트에서 그는 더 강렬하게 훈련했다. 그는 주먹이 아플 때까지 샌드백을 쳤고 훈련 마네킹으로 잠금과 제출을 연습했고 폐가 타들어갈 때까지 달렸다. 나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야.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이 스포츠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무엇을 위해? 그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했다. 강지수가 김민수에게서 무언가가 다르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아차렸다. 강지수는 한국 고등학교에서 그에게 2문장 이상 연속으로 말한 유일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생물학 실험실에서 테이블을 공유했고 정확히 친구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항상 친절했다. 손이 다쳤네. 김민수가 분명히 멍든 손가락으로 현미경을 조정하려고 하는 동안 그녀가 어느 날 말했다. 넘어졌어. 그가 시선을 들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 주먹 위에 그녀가 회의적으로 물었다. 반복적으로? 오랜만에 김민수가 미소를 지었다.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진실한 미소였다. 그런 것 같아. 강지수는 호기심을 가지고 그를 쳐다봤지만 더 이상 주장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를 생각하게 만든 말을 했다. 알다시피 모두가 박철수와 그의 친구들 같은 것은 아니야. 일부는 그냥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그날 오후 김민수가 평소의 루틴 전에 워밍업을 하는 동안 그의 전화가 울렸다. 아버지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자동으로 전국 선수권 대회에 진출했다. 내 명성이 앞선다. 자랑스럽다. 금요일에 함께 훈련하러 갈게. 김민수는 메시지를 여러 번 쳐다봤다. 전국 선수권 대회. 그것은 모든 노력, 모든 희생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였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가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다음 날 휴식 시간 동안 김민수는 스트레칭 운동을 하기 위해 운동장의 외딴 구석으로 향했다. 그는 건물 사이에 덤블로 부분적으로 가려진 그곳에서 아무도 자신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 그는 안경을 벗어 옆에 두고 칼리스테닉 루틴을 시작했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스쿼트, 버피. 그는 너무 집중해서 박철수와 그의 친구들이 다가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아차렸다. 이런 여기 뭐가 있지? 박철수의 목소리가 그를 놀라게 했다. 보이지 않는 아이가 운동을 하고 있네. 근육을 키우려고 하는 거야, 난쟁이? 김민수는 재빨리 일어나 안경을 집어쓰고 썼다. 3명의 깡패가 그를 둘러싸고 탈출 경로를 막았다. 그냥 내버려둬, 박철수. 김민수가 자신의 목소리에 있는 단호함에 놀라며 말했다. 박철수도 똑같이 놀란 것 같았지만 재빨리 조롱하는 미소를 되찾았다. 들었어, 얘들아? 보이지 않는 아이가 우리를 내버려 두길 원해. 그 대신 그에게 실제 운동을 가르쳐주는 게 어때? 최영수와 이태준이 웃으며 더 가까이 다가왔다. 김민수는 상황을 평가했다. 3대1. 일반적인 싸움에서는 불리할 것이다. 하지만 이 3명은 훈련을 받지 않았고 그는 받았다. 진정한 파이터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만 싸운다. 이것이 다른 선택인가? 아니면 여전히 대결을 피할 수 있을까? 수업이 있어. 김민수가 최영수와 이태준 사이의 공간으로 한 걸음 내디디며 시도했다. 최영수가 그를 다시 중앙으로 밀었다. 우리는 아직 너와 끝내지 않았어. 그가 으르렁거렸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매우 빠르게 일어났다. 박철수가 김민수의 배낭을 잡아 열어 내용물을 바닥에 쏟았다. 책, 공책, 연필 모든 것이 흙에 흩어졌다. 그런 다음 그는 김민수의 물건, 특히 그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작은 사진첩을 의도적으로 짓밟았다. 그가 8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 김민수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주워. 그가 자신의 것이라고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철수가 멈춰서서 어조의 변화에 놀랐다. 뭐라고 했어? 주우라고 했어. 전부 다. 지금 당장. 3명의 깡패가 서로를 쳐다본 다음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면 뭐, 보이지 않는 아이? 뭘 할 건데? 박철수가 그를 위협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김민수에게 다가서며 도발했다. 김민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그의 자세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그의 발이 벌어져 단단한 기반을 찾았다. 전에 주먹을 쥐었던 그의 손이 이완되었다. 그의 호흡이 조절되고 측정되었다. 평소의 희생자에게서 두려움이 없는 것에 혼란스러워진 박철수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즉 공격을 했다. 그는 김민수의 얼굴에 직접 주먹을 날렸다. 단 한 번의 움직임, 그게 필요한 전부였다. 김민수는 주먹이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놀라운 용이함으로 공격을 피했다. 같은 유동적인 움직임으로 그는 박철수의 뻗은 팔을 잡고 깡패의 추진력을 자신에게 사용하여 기본적인 주짓수 기술로 그를 바닥으로 인도했다. 박철수는 무겁게 쓰러졌고 김민수는 그를 심하게 다치게 하지 않도록 넘어지는 것을 조절했다.
깡패는 바닥에 엎드려 한 팔이 등 뒤로 고정되고 김민수가 그곳에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압력만 가하고 있었다. 최영수와 이태준은 눈과 입을 크게 벌린 채 마비되었다. 도대체 뭐야? 최영수가 더듬거렸다. 놔줘 미친놈. 박철수가 헛되이 몸부림치며 소리쳤다. 모든 움직임은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증가시켜 더 많은 불편함을 야기할 뿐이었다. 김민수가 박철수의 귓게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놔줄게. 그가 침착하게 말했다. 그리고 내 물건을 주울 거야. 전부 다 조심스럽게. 특히 그 앨범. 알았어. 엿먹어. 박철수가 침을 뱉었다. 김민수가 압력을 조금 더 가했다. 해를 끼칠 만큼은 아니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에는 충분했다. 나는 너에게 나에게 주지 않은 선택을 주고 있어. 내 물건을 줍고 사과하고 우리는 그 주제에 대해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아. 야, 놔줘. 최영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끼어들었다. 김민수가 그를 빤히 쳐다봤고 그의 시선에 무언가가 최영수를 멈추게 했다. 내 친구는 괜찮아. 우리는 상호 존중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뿐이야. 그렇지. 박철수 작은 무리의 학생들이 박철수의 비명에 이끌려 그들 주위에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들 사이에서 김민수는 강지수가 놀라움과 그가 식별할 수 없는 다른 무언가가 섞인 표정으로 장면을 지켜보는 것을 보았다. 마침내 박철수가 몸부림치는 것을 멈췄다. 좋아. 놔줘. 내 물건을 주울게. 김민수는 즉시 그를 풀어주고 일어서서 공간을 주기 위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박철수가 일어나 어깨를 문지르며 분노와 혼란이 섞인 표정으로 김민수를 쳐다봤다. 긴장된 순간 동안 박철수가 또 다른 공격을 시도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였다. 김민수는 확고하게 서서 준비했지만 위협적이지 않았다. 마침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면서 박철수는 김민수의 소지품을 줍기 시작하여 배낭에 다시 넣었다. 그가 끝났을 때 그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배낭을 그에게 건넸다. 미안해. 그가 거의 들리지 않게 중얼거렸다. 왜? 김민수가 압박했다. 박철수가 이를 악물었지만 대답했다. 내 물건을 던져서. 그리고 괴롭혀서. 김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배낭을 받았다. 고마워. 이제 우리는 평화로워. 덤 3명의 깡패는 최영수와 이태준이 박철수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며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걸어갔다. 작은 무리의 구경꾼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방금 목격한 것에 대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몇몇은 김민수를 새로운 눈으로 쳐다보며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는 아이라고 불렀던 아이를 완전히 재평가했다. 강지수가 김민수가 배낭의 내용물을 확인하며 모든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동안 그에게 다가왔다. 그건 와우. 그녀가 분명히 감명을 받아 말했다. 어디서 그런 걸 배웠어? 김민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갑자기 원치 않는 관심에 신경이 쓰였다. 아버지는 호남 무술 코치야. 5살 때부터 훈련을 받았어. 그런데 왜 박철수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너를 괴롭히게 놔뒀어? 김민수는 손에 든 작은 사진첩을 쳐다보며 살짝 구부러진 모서리를 엄지손가락으로 훑었다. 아버지는 항상 진정한 파이터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만 싸운다고 말씀하셔. 그가 잠시 멈췄다. 오늘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강지수가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글쎄, 네가 한국 고등학교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 일어난 일에 대한 소식이 산불처럼 학교에 퍼졌다. 그날이 끝날 무렵 모두가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박철수를 쓰러뜨린 새로운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버전은 다양했다. 어떤 사람들은 김민수가 3명의 깡패를 모두 쓰러뜨렸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일종의 비밀 무술을 알고 있다고 말했고 심지어 그가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인 10대 스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김민수는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불가능했다. 사람들은 복도에서 그를 가리켰고 어떤 사람들은 그를 축하하기 위해 다가왔고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그 움직임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했다. 갑자기 보이지 않는 아이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눈에 띄게 되었다. 박철수와 그의 친구들은 며칠 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다. 김민수는 가끔 복도나 식당에서 그들을 보았지만 그들은 방향을 바꾸거나 그를 보지 못하는 척했다. 그것은 몇 주 동안의 끊임없는 괴롭힘 후에 이상하고 거의 불편한 평온함이었다. 금요일 오후 김민수가 학교에서 나왔을 때 그는 아버지의 낡은 현대차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했다. 안토니오 김은 MMA 세계에서 그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체육관 밖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 단순한 사람이었다. 아빠, 집에서 뵙는 줄 알았어요. 김민수가 놀랐지만
그를 보게 되어 기뻐하며 말했다. 안토니오가 아들을 꽉 껴안았다.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 게다가 이 근처에 이번 주말에 훈련할 수 있도록 시설을 빌려줄 체육관이 있어. 차에 타서 아파트로 향하는 동안 안토니오는 아들을 옆눈으로 쳐다봤다. 김 선생님이 전화하셨어. 김민수가 긴장했다. 뭐라고 하셨어요? 그 아이 박철수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셨어. 안토니오가 잠시 멈췄다. 내 버전을 말해줄래? 김민수는 심호흡을 하고 처음에 조롱부터 사진첩, 사건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는 아무것도 생략하지 않았고 심지어 박철수를 제압했을 때 그 표정을 보며 어떤 만족감을 느꼈는지도 생략하지 않았다. 안토니오는 조용히 들었다. 김민수가 끝났을 때 그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침묵하며 정보를 처리했다. 화났어요? 김민수가 마침내 물었다. 너를 방어해서? 아니, 안토니오가 신호등에서 차를 멈추고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나는 네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도록 가르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가르쳤다. 너는 다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네가 아는 것을 사용했다. 자랑스럽다. 김민수는 어깨에서 무게가 덜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너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다른 것이 있어. 안토니오가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는 동안 계속 말했다. 김 선생님이 학교에서 자기 방어 클럽을 조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 경험이 있는 몇몇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도움을 주길 원해. 네가 관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저요? 가르치다요. 김민수는 그런 가능성을 고려해 본 적이 없었다. 왜 안 돼? 너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보이는 바에 따르면 지금은 동료들의 존경도 받고 있어. 김민수는 창밖을 쳐다보며 그 아이디어를 곰곰이 생각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고 보이지 않게 하려는 전략을 확실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머무르고 정착하고 어쩌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생각해 볼게요. 그가 약속했다. 다음 주 월요일, 김민수는 다른 태도로 학교에 들어갔다. 그는 더 이상 바닥을 쳐다보며 걷거나 숨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인사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가끔 미소를 짓기도 했다. 그것은 오만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히 마침내 자신이 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었다. 점심시간 동안 평소처럼 혼자 밥을 먹고 있는 동안 강지수가 쟁반을 들고 다가왔다. 앉아도 될까요? 그녀가 물었다. 물론이죠. 김민수가 놀랐지만 기뻐하며 대답했다. 그들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김민수는 박철수가 다른 테이블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깡패는 더 이상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오히려 생각에 잠긴 것 같았다. 수업이 끝난 후 김민수가 출구로 향하는 동안 누군가가 그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돌아서서 박철수가 혼자 그의 평소 추종자 없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김민수가 본능적으로 긴장했지만 스스로를 진정시키도록 강요했다. 그는 박철수가 복수를 추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적어도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지원 없이. 뭘 원해, 박철수? 김민수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깡패는 불편해 보였고 한 발에서 다른 발로 무게를 옮겼다. 원했던 건 박철수가 목을 가다듬었다. 아버지가 나를 벌 주셨어. 내가 한 일을 아셨을 때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하자. 김민수는 이 대화가 어디로 향하는지 모른 채 기다렸다. 그분이 내가 새로 만드는 자기 방어 클럽에 등록하셨어. 박철수가 계속 말했다. 그분은 내가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 그가 잠시 멈췄다. 김 선생님이 네가 강사 중 한 명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 아, 그래서 문제가 거기에 있었다. 그게 너를 괴롭히니? 김민수가 물었다. 박철수가 고개를 저었다. 정확히는 아니야. 그냥 이상할 거야. 그렇지 않아?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김민수는 그의 선택을 고려했다. 그는 김 선생의 제안을 거절하고 이 불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직접 맞설 수도 있었다. 이상할 필요는 없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체육관에서는 모두가 똑같아. 깡패도 보이지 않는 아이도 없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야. 박철수가 매우 다른 대답을 기대했던 것처럼 놀라움으로 그를 쳐다봤다. 그래서 할 거야. 클럽에서 가르칠 거야. 그럴 것 같아. 김민수가 결정에 스스로 놀라며 대답했다. 아버지는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셔. 불편한 침묵이 그들 사이에 자리 잡았다. 마침내 박철수가 손을 내밀었다. 그럼 거기서 보자. 김민수는 손을 내밀기 전에 잠시 동안 내민 손을 쳐다봤다. 그럴 것 같아. 집으로 걸어가면서 김민수는 지난 몇 주 동안 그의 삶이 겪은 이상한 반전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보이지 않게 되려고 한국 고등학교에
왔고 이제 그는 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존경과 심지어 감탄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되었다. 어쩌면 이것이 그가 마침내 도망치는 것을 멈출 수 있는 곳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가 단순히 김민수가 될 수 있는 곳, 새로운 아이도 보이지 않는 아이도 비밀 파이터도 아닌 그냥 김민수끼리 그의 전화가 울렸다. 김 선생으로부터 수요일에 자기 방어 클럽의 첫 번째 회의를 확인하는 메시지였다. 김민수 씨를 믿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미 등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거기 있을게요. 3주 후 한국고등학교 체육관은 20명의 학생들이 짝을 이루어 기본적인 자기 방어 기술을 연습하면서 활동으로 붐볐다. 한쪽 구석에서 김민수는 놀랍게도 가장 헌신적인 학생 중 한 명인 박철수를 감독하고 있었다. 가드를 높게 유지해. 김민수가 박철수의 팔 위치를 조정하며 지시했다. 기억해. 그것은 맹목적인 힘이 아니라 기술과 균형에 관한 거야. 박철수가 움직임을 완벽하게 하는데 집중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사이의 초기 긴장은 점차 일종의 상호 존중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정확히 친구는 아니었지만 적도 아니었다. 체육관 반대편에서 강지수는 1학년 소녀와 함께 손목 잡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보여주며 일하고 있었다. 강지수는 타고난 학생임이 입증되었고 빠르게 김민수의 비공식 조수가 되었다. 벽에 기대어 서 있던 김 선생은 분명한 만족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김민수가 다른 커플의 자세를 교정하는 동안 그에게 다가왔다. 여기서 특별한 일을 했어. 김민수 김 선생이 말했다. 이 클럽은 보통은 서로 말도 하지 않는 학생들을 하나로 묶고 있어. 김민수는 여전히 칭찬에 익숙하지 않은 제 어깨를 으쓱했다. 저는 제가 아는 것을 가르칠 뿐이에요. 싸움 기술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어. 김 선생이 주장했다. 존중, 자제력, 자신감을 가르치고 있어.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이지. 세션이 끝났을 때 학생들은 김민수가 가르친 대로 서로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했다. 그들이 기술뿐만 아니라 무술의 정신도 적용하는 것을 보는 것은 그가 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 자부심을 불러일으켰다. 강지수가 매트를 치우는 동안 다가왔다.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최영수와 다른 몇몇이 공원 근처의 새로운 아이스크림 가게에 갈 거야. 김민수가 놀라움으로 눈썹을 치켜 올렸다. 최영수? 항상 박철수를 따라다니던 그 최영수? 강지수가 미소를 지었다. 사람은 변해 김민수. 누구보다 네가 잘 알 거야. 이제 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보이지 않는 아이. 김민수는 주위를 둘러보며 몇 주 전만 해도 굴욕을 당했던 체육관에서 이제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는 항상 진정한 힘은 근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격에 있다고 가르쳤던 아버지를 생각했다. 그는 도망치고 숨고 사라지려고 했던 모든 시간을 생각했다. 알다시피 네 말이 맞아. 그가 마침내 말했다.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 그들이 함께 학교를 나서는 동안 김민수는 오랜만에 떠날 날을 세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국고등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나가는 곳이 아니었다. 놀랍게도 그가 자신이 될 수 있는 곳이었다. 그가 항상 숨겨왔던 힘이 자신을 방어하는 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찾도록 돕는 데 사용될 수